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좀 재밌는 이야기. 2020년에 결혼에 성공한 남자와 여자의 스펙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좀 짜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발표한 곳이 하필이면 듀오거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듀오가 가장 많이 시집 장가를 보냈으니까 지금까지 4만 명 넘게 결혼을 한 거죠, 시킨 거죠. 그러면 이 4만 명이 결혼을 성공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회원들의 그런 회비를 이렇게 땡겨 뭐 슈킹했을 거야, 그치? 따지고 보면 뭐 슈킹이라는 말하기는 약간 거시기 하지만서도,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듀오에서 이제 휴먼 라이프 연구소라고 리서치 팀이 있거든요. 여기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성공한 4만 커플 중에서 최근 2년 사이, 그러니까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결혼한 초혼 부부 기준으로 총 표본도 좀 많아 3,000명 정도가 돼요. 정확히 2,964명이라서 이 사람들의 연령과 연소득과 학력, 뭐 직업, 종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성공한 남자들의 표준 모델이죠. 여기서 말한 건 표준 모델이니까 거의 뭐 평균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치 같은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는 36.3세가 나왔고, 연봉이 5천에서 6천 사이가 나왔어요. 씨발. 그리고 학력은 뭐 4년제, 직업은 일반 사무직. 여기서 말하는 일반 사무직은 사실상 대기업이겠죠. 그죠? 그래서 남자 36이면 그래도 뭐 이제 과장쯤 될 나이인데 과장에 5천, 6천 주려면 이게 뭐 대기업 아니면 택도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도 175.5가 나왔어. 그래 평균이 175.5니까 정확히 말하면 36살의 남자에 5천에서 6천 정도의 벌이를 벌고 신장이 75 정도면 사실 뭐 이 정도면 누구한테도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 스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같은 조건의 여자는 어떨까 봤는데 여자는 33.3세가 나왔고요. 연수입은 3천에서 4천 정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역시나 4년제 대졸이었고요. 그리고 여자도 평균 키가 조금 높아. 163.1 나와서 신장은 전부 다 대한민국 표준 키에서 한 2cm 정도 높은 거 맞죠? 요 정도면 그지? 요렇게 나왔고,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 12.5개월 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우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가 재밌냐면 그 결혼 성공에 대한 스펙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005년이랑 비교했을 때 남자는 나이가 33.8세였는데 지금은 36.3세로 올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가 연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5천에서 6천으로 올라갔고, 신장도 173.6으로 딱 표준이었거든. 이 정도면 딱 대한민국 표준인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갔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뭐 물가가 올라가니까 뭐 이게 인플레에 따라 가지고 연봉도 올라가는 게 맞긴 맞는 건데, 근데 좀 약간 인플레가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5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 초혼 연령은 3년이 더 늦춰진 거죠. 그리고 초혼만 늦춰진 게 아니라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다 하더라고요. 2005년의 통계는 만나서 뭐 결혼까지 9.5개월. 야 존나 빠르지 9.5개월이면. 근데 지금은 결혼까지 12.5개월. 12.5개월도 존나 빠르지 않냐 사실. 이게 보통 이게 1년 좀 넘으면 그때 일이 터진 경우가 태반이라 가지고, 뭐 물론 1년 가기 전에도 엄청 많이 깨지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좀 당연하게 나온 거는 이제 남자 여자 평균 나이 차는 3세로 나왔고요. 그리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가 거의 90%, 88.1%가 나왔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같은 지역 결혼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지역이요. 같은 지역이 이것도 거의 90%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성혼회원의 직업과 그리고 선호하는 직업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는데, 확실히 배우자 직업에는 아까 말했던 일반 사무직, 뭐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많긴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선호하는 직업은 확실히 공무원으로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확실히 제일 잘 나가긴 하다.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 들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뭐 제가 요거 보고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일단은 이거 보면 일단 나도 일단 결혼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 일단은 키에서 걸리고 나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게 있었거든. 요게 뭐가 조금 흥미진진했냐면, 여기 말한 결혼 문화 리서치 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결혼 실태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 실태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선 첫 번째는 신혼집 비율이었어. 신혼집이 지출 비용이 1억으로 나온 거야. 1억.
그래서 합계 결혼을 한 1억 5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듀오를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수도권 사람은 별로 없구나. 아니면 뭐 이제 대출금 같은 거는 이게 다 제외하고 이렇게 계산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1억이 나올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의아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랬던 거는 신랑 신부의 결혼 비용 부담 비율이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냐면, 이게 일단 신랑 신부가 제일 많이 나온 게 7대3으로 나왔거든. 신랑이 7을 내고 신부가 3을 내서 28.9%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6대4로 낸 커플이 27.2%였고 심지어는 반반 결혼도 21.6%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듀오를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결혼이 목적인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게 결혼 자체가 목적인 게 있고, 그리고 나이 같은 것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여자 나이가 33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초음 평균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란 거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런 뭔가 수요와 공급의 곡선을 이루게 돼 있잖아,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21.6%라는 그런 5대5 비율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보면 대한민국에서 자립결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도 매우 가능하다가 절반 이상 50.6%,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말 다르잖아. 그게 왜 이렇게 나왔냐 생각하면 전부 다 남자도 연봉이 5천에서 6천 정도가 평균으로 집계가 됐고, 그리고 여자도 3천에서 4천 정도 벌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커플끼리 매칭이 된다고 가정을 하잖아. 그러면 뭐 자립결혼이 어려울 게 없죠. 뭐 1년에 뭐 1억씩 벌어 제끼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도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저는 뭐 나름 재밌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듀오 같은 데서는 남자 여자 등급이 굉장히 칼같잖아요. 되게 칼같이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게 없더라도 막 25살에 진입하면 등급이 존나 높게 나오거든,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한 표준 모델이라는 거는 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되진 않겠지. 왜? 이게 항상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면 각자가 좋아하는 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한 5천에서 6천 버는데 여자 그냥 이뻤으면 좋겠다, 돈은 뭐 이제 1,000만 원만 벌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 외모 스펙이 빡 올라가는 것들이고, 결국엔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고,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 주변에 이거 가입한 사람이 옛날에 있었거든. 그래서 당시에는 10번 매칭하는데 돈이 18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 180 정도.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중간에 한 5번째에서 6번째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한 명 나온대, 그게. 그래서 딱 등급으로 매겼을 때 그보다 되게 높은 사람을 일부러 투입을 시킨대. 그래서 이게 미련을 가지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엔 이 사람 많은 사람이 안 나오고 10번 딱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비를 존나 빨아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 보면 알바처럼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알바처럼 뛰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나는 사실 뭐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뭔가 선 봐서 결혼하는 거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 너무 계산적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매매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연애 결혼과 이런 선 결혼을 봤을 때 이혼율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선 봐서 결혼하는 게 이혼율이 더 낮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등급대로 매칭을 시켜주잖아. 따지고 보면 이제 공정결혼이 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는 여자랑 남자랑 반반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미 마켓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대로 인간관계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결국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듀오나 이런 결혼정보회사에서 추구하는 이런 매칭 시스템이 딱 말 그대로 이제 사이즈 나오는 사람끼리, 왁구 나오는 사람끼리, 담아 맞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스펙이 좀 높긴 해. 내가 봤을 때 5천에서 6천에 키 175에 높긴 하지만서도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런 데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차피 나는 뭐 갈 생각 없어. 나는 뭐 여기 갈 바야 그냥 난 국제결혼 할 건데, 나는 국제결혼 그냥 어차피 씨발 매매혼 할 거면 그냥 국제결혼하지, 최후의 보루를 이제 선택할 건데. 근데 이걸 봤을 때 내 생각보다 조금 의외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녀들의 스펙도 높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준비 비용이 많이 안 나왔고. 근데 지금은 또 다르게 나올 거야. 집값이 엄청 올랐으니까 요 근래.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뭔가 결혼 자립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건설적인 결과가
결과가 나왔으며, 그리고 결혼 비용 부담에서도 나름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이걸 보면서 시장은 어떻게든 답을 찾는구나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2020년 그런 뭔가 결혼에 성공한 남자와 여자의 스펙이란 건 대충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된다. 뭐 요 정도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내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뭐 이런 스펙에 부합되면 한번 가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듀오 앞광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앞광고 아니다. 광고 아니니까. 그럼 뭐 한번 이게 해볼 수는 있잖아. 재미로.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